해남서산의 작고 조용한 어촌 마을. 그곳에는 오늘도 파도 소리를 벗삼아 홀로 집을 지키는 74살의 주인공 박할머니가 삽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새벽 안개와 함께 시작되곤 했습니다. 거친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이고 긁혀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아픈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오셨죠. 갯벌은 할머니에게 돈줄이자 생명줄이며 자식 셋을 모두 서울로 보내 공부시킨 고마운 터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마디는 옹이진 나무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 손으로 끓여낸 꽃게탕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박할머니의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홈이 들고 바다로 나가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에 누가 납덩이라도 몰래 매달아 놨나. 할머니는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다 그만 다시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저녁마다 찾아오는 다리의 붓이었습니다. 장화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퉁퉁 부어 양말을 벗고 나면 그 자국이 골짜기처럼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살이 차오르지 않고 그대로 쑥 들어간 채 한참을 머물러 있는 그 생기 없는 모습에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인가 보구나. 애들 바쁜데 집만 되면 절대 안 될 텐데. 방 안가득 고요가 내려앉은 저녁이면 할머니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보며 남몰래 마른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당연히 입맛도 뚝 떨어졌죠.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물에 밥 말아 짠지 몇 조각 씹는 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 서울 사는 큰아들이 안부 전화라도 하면 오냐, 나는 잘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낙인 우리 할머니였는데 회관 나가는 것도 이제는 남의 일입니다. 걸음이 느려지니 남들 뒤처지는 게 싫고 자꾸만 구부정한 허리만 내려다보며 좁은 방 안에 갇혀 세상을 잊으려 했죠.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할머니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야속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닌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할머니가 어떻게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갯벌로 달려가 큰 소리로 웃게 됐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알부민이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요즘 약이 아닙니다. 이 성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치열한 전쟁터의 긴박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병사들은 기운을 잃고 하나둘 생명의 불꽃이 꺼져만 갔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찾아낸 핵심 물질이 바로 혈액 속의 투명한 단백질이었습니다. 헌혈받은 귀한 피를 가득 모아도 거기서 나오는 알부민 양은 정말 쥐꼬리만큼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알부민 한 병이 금값보다 더 비싸서 평범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했지요. 액체 황금이라거나 생명의 수호신이라며 왕이나 귀족들만이 기력이 다했을 때 몰래 챙겨 먹었던 비밀의 약이었습니다. 서양의 기록을 보면 기운이 없어 누운 노왕의 혈관에 이 투명한 액체를 넣자 죽어가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전설 같은 기록도 있죠. 그만큼 알부민은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것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드디어 우리 박할머니 식탁 위까지 온 것입니다. 수만 리 길을 돌아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이 작은 한 알, 여기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위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알부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박할머니의 몸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왜 다리가 퉁퉁 부어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수만 명의 일꾼이 살죠. 그 일꾼들의 이름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충성스러운 지게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들 산비탈 밭 일구실 때 지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걸음도 저나르고 수확한 나락 가만히요. 지게에 실어야만 곳간으로 들어갔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운 내려고 드시는 산삼 한 뿌리, 전복죽 한 그릇, 심지어 다른 건강약들, 이 좋은 영양분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피 속으로 섞여도 알부민이라는 지게꾼이 딱 등에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게꾼이 없으면 이 귀한 영양분들이 혈관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박 할머니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기운이 나지 않았던 건 몸속 지게꾼들이 너무 지쳐서 파업을 했거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죠. 지게꾼이 넉넉해야 영양분을 싣고 간으로 심장으로 다리 근육으로 성실하게 배달을 갑니다. 배달이 잘 되어야 세포들이 아이고 시원해 하며 기운을 차리고 어르신들 무릎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게꾼은 배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라는 물길의 수위를 조절하는 댐 역할입니다.
알부민이 피 속에 꽉 차 있으면 피가 쫀득쫀득한 힘을 유지해 수분을 꽉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알부민 지게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헐거워지면서 피 속의 수분이 그만 밖으로 새나가 버립니다. 논둑이 터지면 물이 사방으로 새 나가듯이 그 새 나간 물들이 어르신들의 살 속으로 스며들어 고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박할머니의 다리를 코끼리처럼 만든 부종의 진짜 정체입니다. 살 속에 물이 고이니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누르면 쑥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나이 들어 그렇다 하며 참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터진 논둑을 막듯이 부족해진 지게꾼들을 다시 든든하게 채워줘야 몸속 물길이 바로 잡히고 부기가 쏙 빠지는 겁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엔 내 몸에 물이 찼나 하며 의아해 하셨지만 알부민이 지게꾼이라는 말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셨지요. 아이고, 내 몸속에 일꾼들이 배가 고파서 일을 안 하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르신들, 지게꾼이 힘차게 걸어 다녀야 피가 맑아지고 몸에 생기가 도는 법입니다. 이제 이 지게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쌩쌩하게 일하게 만들지, 그 신비한 비결을 다음 마당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쩍쩍 갈라질 때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요. 박할머니도 예전에 가뭄이 심했던 해를 잊지 못하신답니다. 정성껏 심은 벼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노랗게 말라갈 때 밤잠을 설치며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셨죠. 하늘님, 제발 우리 자식 같은 벼들 살리게 비 한 줄기만 내려주세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력이 다하고 혈색이 사라진 어르신의 몸은 바로 그 가뭄 든 논바닥과 같습니다. 영양분이라는 물길이 끊기고 지게꾼들이 일을 멈춰버리니 몸 구석구석이 마르고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푸석한 얼굴과 마른 입술은 갈증난 돼지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지요. 그런데 그 메마른 논의 물꼬를 트고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죽었나 싶던 벼들이 하나둘씩 파랗게 고개를 들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알부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그 물꼬를 트는 날입니다. 막혔던 길을 뚫고 영양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한박비와도 같습니다. 할머니의 붓고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천근만근이던 눈꺼풀이 번쩍 뜨이는 그 기분. 그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메마른 논의 생명의 기운을 다시 채우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물길이 힘차게 돌아야 논 구석구석의 잡초도 씻겨 내려가고 벼들이 튼튼하게 자라듯이 알부민이 채워져야 우리 몸의 노폐물도
시원하게 빠져나가고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박할머니는 알부민을 처음 접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 몸속에 어린애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활력이 생겨. 어르신들, 비가 와야 풍년이 드는 법입니다. 내 몸이라는 소중한 논에 알부민이라는 단비를 내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단비가 내리고 나면 박할머니처럼 다시 갯벌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식들 앞에서 당당히 허리를 펴게 됩니다. 가뭄 뒤에 반드시 풍년이 오듯이 어르신의 건강에도 다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비처럼 귀한 이 성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어떻게 적셔주는지 그 신비한 변화를 이제 가슴 깊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좋은 산삼이나 천하의 보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그저 길가에 핀 풀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귀한 알부민을 언제 먹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긁적거리셨죠. 이게 비싼 거라는데 자기 전에 먹어야 하나, 아니면 눈 뜨자마자 꿀꺽 삼켜야 하나 고민하시던 할머니께 제가 일러드린 비결은 바로 아침 식사 직후라는 황금의 시간대였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가 긴 밤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지게꾼들도 배가 고파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밥 한 술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로 속을 든든히 채운 뒤에 알부민을 딱 넣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게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제야 짐을 실을 기운이 나는구나 하며 영양분을 등에 지고 온몸으로 달려가죠. 박할머니의 아침 식탁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할머니는 이제 알부민의 단짝 친구들을 압니다. 바로 뽀얗게 삶아낸 계란 하나와 보들보들한 두부 반 모이입니다. 알부민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마치 지게꾼에게 든든한 새참을 먹여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지게꾼이 든든해야 무거운 짐도 가뿐하게 짊어지고 우리 무릎과 심장까지 배달을 가겠죠. 또한 물 한 잔의 정성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찬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몸속 장기들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길을 부드럽게 열어줘야 알부민이 막힘없이 혈관 속으로 스며듭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이 의식을 치르듯 정성을 다하십니다. 알부민아, 고맙다. 오늘도 내 다리에 힘 좀 팍팍 넣어다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시는 것과 그냥 약이니까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혹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는데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우유 한 잔이나 두유 한 팩이라도 드시고 알부민을 챙겨보세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꾸준함도 생명입니다.
하루 먹고 잊어버리면 지게꾼들이 일을 하다가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던질 수 있었던 비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식사 후에 잊지 않고 이 귀한 알부민을 챙겨 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아침 식탁 옆에 알부민 한 병 딱 두시고 박 할머니처럼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몸을 아끼는 그 정성스러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르신의 굽은 등도 펴고 걸음걸이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들,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온갖 약들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참 편한 세상이죠.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박 할머니도 예전에 장터에 나갔다가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이름도 모를 가루를 비싸게 사오신 적이 있었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대. 한 번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야. 할머니는 자식들 줄 돈 아껴가며 큰 마음 먹고 사오셨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운은커녕 속만 쓰리고 돈만 날린 꼴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제부터 진짜 알부민을 고르는 3가지 황금 법칙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어디 가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파란색 마크를 찾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약통을 한번 보세요. 상자 겉면에 파란색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있습니까? 이 마크는 국가에서 이건 진짜 효과가 있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이 마크가 없는 것은 그저 캔디류나 가공식품, 즉 그냥 사탕이나 간식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박 할머니가 사오셨던 그 가짜 가루들처럼 말이죠. 돋보기를 딱 쓰시고 이 파란색 마크가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포장이 화려해도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난백 알부민인지 보는 겁니다. 알부민도 출신 성분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계란 흰자에서 정성스럽게 추출한 난백 알부민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름만 알부민이라고 붙여놓고 싸구려 단백질만 가득 채워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게꾼을 고용하는데 힘센 젊은이가 아니라 힘없는 종이 인형을 데려다 놓은 격이지요. 원재료 명칭을 보셨을 때 난백 알부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지 그리고 함량이 얼마나 넉넉하게 들어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함량과 배합을 보는 것입니다. 알부민만 달랑 들어있는 것보다 우리 몸속에서 알부민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이나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단짝 친구들 말이죠. 지게꾼이 혼자 짐을 지는 것보다 옆에서 영차 응원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잘 가겠죠. 박 할머니는 이제 이 3가지를 달달 외워
동네 회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봐, 자네가 산 것 그거 파란 마크 있나 봐봐. 없으면 그거 그냥 맹물이야. 하시면서 돋보기를 들고 진두지휘를 하시지요. 어르신들, 남의 말만 믿고 귀한 돈 쓰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져야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자식들에게 걱정 안 끼치고,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알부민 한 알이 가짜 100알보다 낫습니다. 정직한 제품을 고르는 그 꼼꼼한 눈매가 바로 어르신의 기력을 다시 살려내는 첫걸음입니다. 가짜에 속아 마음 다치고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제가 알려드린 이 비결을 가슴속에 꼭꼭 새겨두세요. 이제 진짜를 고르셨다면 박할머니가 어떻게 다시 갯벌의 여왕으로 복귀하셨는지 그 마지막 감동의 순간으로 가볼까요? 어르신들, 알부민이라는 든든한 지게꾼을 불렀다면 이제 그 지게꾼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반찬을 차려야죠. 박할머니가 알부민을 드시면서 꼭 챙겨 먹은 비밀 음식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굴 속에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알부민이 우리 몸 구석구석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죠. 박할머니가 갯벌에서 굴을 따드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노란 황금 단호박입니다. 알부민은 몸속의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호박은 그 기를 시원하게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둘이 만나면 코끼리 다리가 하루아침에 가벼워지죠. 세 번째는 뽀얀 국물의 사골곰탕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곰탕에 알부민 하나를 곁들이면 말 그대로 기력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입맛 없을 때 이만한 보약이 또 없지요. 지게꾼을 깨우는 5분 기력체죠. 약을 드시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지게꾼들도 함께 졸게 됩니다. 박할머니가 마당에서 매일 하신 간단한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하나, 까치발 들기. 벽을 살짝 짚으시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주면 알부민이 훨씬 빠르게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둘, 손뼉 치며 웃기. 손바닥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크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알부민 배달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선생님, 알부민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박할머니도 물으셨죠. 우리 몸의 지게꾼은 매일매일 일하고 사라지니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알부민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라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당뇨약과도 잘 어울립니다. 걱정 마시고 정성껏 챙겨 드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알부민과 박할머니의 긴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긴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어르신의
그 인내심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파인 주름 속에는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죠.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다라거나 아파도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받아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자식들이 웃을 수 있고 어르신이 활기차야 이 세상이 환해집니다. 박 할머니가 다시 갯벌로 나갔을 때 그 마을 전체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아시나요? 어르신 한 분의 건강은 온 가족의 행복이자 동네의 기쁨입니다. 부족한 알부민을 채우는 건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느라 어르신 몸은 늘 뒷전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 몸속 지게꾼들에게도 맛있는 새참을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십시오. 어르신이 다시 허리를 펴고 마시를 나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글을 정성껏 쓴 유일한 이유입니다. 평생 건강을 약속하는 알부민 10계명.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꼭 새겨두어야 할 건강 10계명을 들려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어르신은 무병장수 꽃길만 걷습니다. 첫째, 아침 밥상을 보약처럼 생각하라. 지게꾼 알부민은 아침 식사 뒤에 가장 힘차게 일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파란색 마크를 눈이 시리게 확인하라. 가짜에 속아 돈 버리고 마음 상하는 일은 이제 끝입니다. 국가가 인증한 진짜만 고르세요. 셋째, 물 한 잔에도 온기를 담아라.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몸속 기를 부드럽게 열어줘야 알부민이 쑥쑥 들어갑니다. 넷째, 계란과 두부를 평생 친구로 삼아라. 알부민과 단백질 음식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다섯째, 부기를 무시하지 마라. 다리가 붓는 건 내 몸이 지게꾼을 보내달라고 외치는 애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여섯째, 꾸준함이 산삼보다 낫다. 하루 먹고 이틀 쉬면 지게꾼들도 게을러집니다.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십시오. 일곱째, 가벼운 산책으로 길을 터라. 동네 한 바퀴 걷는 걸음이 알부민을 머리끝까지 배달해주는 급행열차입니다. 여덟째, 마음의 부기도 함께 빼라. 걱정과 근심은 몸을 더 붓게 만듭니다. 알부민 드시고 나는 건강하다.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아홉째, 진짜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라. 장터 약장수의 말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의사의 권고를 믿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세요. 열째,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내가 건강해야 세상도 있다. 이 마음가짐이 알부민의 효능을 10배로 키워줍니다. 어르신들, 이제 우리 서산 박 할머니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알부민이라는 든든한 지게꾼들을 몸속에 가득 채운 지 한 달 할머니의 아침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던 그 무겁던 납덩이 같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어이구 몸이 깃털 같네 하며 가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니다. 거울 속에는 푸석하던 할머니 대신 발그레하게 화색이 도는 건강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괴롭히던 코끼리 다리, 양말 자국이 깊게 패던 그 부기가 쏙 빠져서 이제는 낡은 장화 속에 발이 쑥쑥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다시 호미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갯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동네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나도 간다 하며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지팡이요? 이제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까먹으셨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갯벌을 누비는 할머니는 다시 그 마을의 전설인 갯벌의 여왕이 되셨죠. 조개를 캐다 허리를 펴고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이제 할머니의 눈에는 슬픈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나 아주 건강하다. 고 큰 소리칠 생각에 입가에 미소만 가득하죠. 어르신들 나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늙어서 다 그래 하며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그 훈장이 더 빛나도록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알부민 한 알이 주는 건 단순히 기력이 아닙니다. 다시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싶은 마음,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러 가고 싶은 그 열정, 그 소중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박 할머니가 되찾은 건 조개를 캘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제2의 박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지게꾼들을 다시 깨우기만 한다면 어르신의 인생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갑니다. 꽃비 내리는 봄날에는 꽃구경을 가시고 눈 내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내 몸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알부민이라는 든든한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어르신의 굽은 허리가 펴지는 그날까지, 걸음걸이가 가벼워져 덩실덩실 춤추는 그날까지 제가 어르신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친구가 되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건강한 웃음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처럼 활짝 웃으며 인생은 지금부터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멋진 매일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찾은 기력으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